안녕하세요. 오늘은 파드 안전성 설정을 위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파드 안전성에 대한 저의 생각은 저희 블로그에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파드 안전성이 무엇이고, 그리고 쿠버네티스 관점에서 이 파드 안전성의 편리한 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설정들 7가지, 8개네요. 8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될 것 같고, 전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파드 안전성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파드 자체에 문제가 있더라도 서비스 장애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드가 스스로 자가 복구하는 것까지 설정을 하는 걸 안전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파드에 문제가 있을 때 서비스 장애가 없는 게 좋겠지만 어디까지나 이상적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서비스 장애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첫 번째 설정을 살펴볼 겁니다. 저의 경험상 파드 레플리카는 2개 이상으로 설정을 했을 때 안전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 보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파드 자체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클라이언트는 이제 파드를 호출할 수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파드 안전성이 떨어졌다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테스트할 예제는 저의 GitHub에 파드 스테빌리티라는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replica with probe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매니페스트를 테스트할 건데요. 저는 kind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테스트 환경, 테스트 쿠버네티스를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테스트는 이 네스트 파드 그리고 파이썬 웹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할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 웹 어플리케이션 매니페스트를 보면 제가 만들어 놓은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미지는 이 코드에 가보면 이 main.py에 있습니다. 단순히 fastAPI를 사용해서 이 핑이라는 또는 슬립을 호출할 수 있는 API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도적으로 이 fastAPI는 15초 뒤에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도록 부트업 시간을 강제로 지연시켰습니다. 배포를 해보도록 할게요. 리드미를 보시면 되는데 배포할 거는 네스트 그리고 파이썬 웹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배포를 할 겁니다. 이거는 네트워크 디버깅 도구이고 이거는 오늘 테스트할 파이썬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배포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걸 네스트에 있는 디렉토리를 배포를 하고 그리고 이 파이썬 앱이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것도 좀 더 배포를 할게요. 네, 배포를 했고 배포를 성공하면 네스트 파드 그리고 파이썬 웹 어플리케이션 파드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네스트 파드에서 파이썬 웹 어플리케이션을 쿠버네티스 서비스 주소를 사용해서 호출할 거예요. 발표 자료를 조금 참고해 보면 이 클라이언트가 네스트가 되는 거고 이 파드가 파이썬 웹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스트에서 파이썬 웹 어플리케이션을 호출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 서비스 주소를 사용하는 겁니다. 쿠버네티스 서비스 주소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파이썬 앱 레이즈부트 이 서비스 주소를 사용할 거고요. 우선 네스트 파드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네스트 파드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ZSH 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갔고 그리고 파이썬 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웹 어플리케이션이 호출이 되고요. 유효한 웹 어플리케이션의 API는 슬립과 핑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핑만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 OK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 핑 함수가 메시지 OK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희는 이 그림처럼 정말 파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통신이 안 되는지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제 모니터링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리드미 문서를 보시면 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명령어를 제가 미리 가져왔습니다. 넷슈트 안에서 이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넷슈트 안에서 여기 있죠? 넷슈트 안에서 while문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이전에 호출했던 이 명령을 계속 실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출한 HTTP 응답 코드를 stdout으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니터링 했고요. 그 다음에 파드가 비정상 상태로 빠지기 위해서 부하를 줄 겁니다. 부하는 여기 명령어 있어요. 스트레스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썬 웹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파이썬 들어가 볼까요? 파이썬 웹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이 명령을 주게 되면 파드가 OOM이 나서 죽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죽는지 와치를 걸고 스트레스를 줘볼게요. 와치를 주면 OOM 킬드, OOM이 죽었죠. 그리고 모니터링 보면 응답이 000이에요. 200이 아니라 000으로 바뀌었죠. 이 000은 커넥션 리퓨즈드가 돼서 000이 뜬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드가 정상적으로 다시 복구가 되면 205K가 떨어지죠. 이 상황이 지금 재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파드를 2개를 늘려서, 즉 파드 레플리카를 2개를 설정해서 이 파드가 문제가 있더라도 나머지 파드로 정상적으로 가도록 안정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파드 레플리카, 즉 디플로이먼트의 레플리카를 2로 수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배포를 하겠습니다.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정말 파드가 2개를 늘렸는지 모니터를 하면 되겠죠. 파드가 이렇게 2개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저희가 스트레스를 줘볼게요. 다르게 말하면 파드를 강제로 부하를 줘서 죽일 겁니다. 모니터링을 계속 봐볼게요. 200이 계속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OM 킬, OM이 났죠. 파드가 이렇게 죽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을 살펴봅니다. 정말 200이 잘 정송이 되는지.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파드, OM 닿던 파드가 다시 살아나면 여기 보면 200 응답과 000 응답이 번갈아 나요. 지금 보시면 예, 이 지점이죠. 200 응답 그리고 000 응답.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응답, 비정상적인 응답이 번갈아 옵니다. 저희가 의도했던 거는 이 파드가 죽으면 이제 이 클라이언트는 나머지 파드로 이렇게 로드 밸런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죠. 그래서 이 파드를 레플리카만 2로 증가만 하면 안정성이 증가될 줄 알았지만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해결 방법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파드 레플리카를 2개 이상 늘렸을 때 이 파드가 2개 이상 실행됐을 때 로직상 문제가 없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데브옵스 엔지니어 또는 인프라 엔지니어가 직접 알 수가 없고요. 이 파드에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개발자와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영향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바로 배치 서비스인데요. 배치 서비스가 만약에 동시에 2개가 돌았을 때 이 한 개만 돌아야 되는데 동시에 2개가 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개발 로직에 넣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은 개발자랑 같이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파드를 레플리카를 2개를 늘리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그리고 오늘 예제에서 봤던 이 레플리카 2개 늘렸지만 에러가 발생했잖아요. 레플리카를 단순히 2개를 늘리면 안 되고 추가적인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